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번 주 중 이뤄질 거란 예측이 나온 가운데 대구 지역 5개 야당이 대통령의 즉각 파면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혼란은 이번 주 내로 종식돼야 한다며 만장일치로 파면을 선고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토지의 행정구역 경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이런 움직임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대구 지역 5개 야당은 대통령의 즉각 파면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야 5당은 혼란은 이번 주로 종식되어야 한다며 만장일치로 파면을 선고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민주당과 개혁신당 등 대구 지역 5개 야당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야 5당은 대통령이 권력을 찬탈하고 독재를 위한 내란 계엄을 100일이 넘도록 방치하는 건 공화국의 근본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이루는 헌법과 민주주의인데 그것을 완전하게 부정하고 대한민국 공동체를 완전히 파괴하라는 그런 무시무시한 내란 계엄을 시도한 것에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헌재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법치주의는 더 만신창이가 되었다고 지적하면서 헌법재판소는 즉각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럼 내디딜 곳마저 사라진 지금 무엇보다 디딜 곳을 제대로 만드는 게 시급합니다. 만장일치 내란 속의 윤석열 파면이 심각한 국가적 대혼란의 종지부를 찍고 민생도 지난 시간 동안 자랑스럽게 세워왔던 민주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시작입니다. 대구 야 5당은 앞으로 매일 시국회의에 참여해 힘을 보태는 한편 탄핵 인용이 되는 날까지 연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독재에 한 거예요. 전국에서 제일 먼저 민주화의 기치를 걸었던 2.28 운동, 우리가 그 정신을 받들어서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공화주의를 훼손하고 있는 윤석열 탄핵을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2.28 기념중앙공원에서 헌재의 선고일까지 탄핵을 요구하는 천막농성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나란히 붙어있는 두 주택인데도 서로 행정구역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더 복잡한 곳은 분명 건축물은 하나인데 2개 구에 걸쳐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기형적인 행정구역은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데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이 불합리한 경계가 있다면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로 다시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골목 안에 나란히 서 있는 단독주택 2채. 행정구역상 왼쪽은 남구, 오른쪽은 달서구입니다. 행정구역 경계가 골목이 아닌 주택과 주택 사이로 돼 있다 보니 지자체에서 받는 복지 서비스는 서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인근에 또 다른 2층 상가주택. 분명 지붕은 하나뿐인데 이 주택은 달서구 송현 1동과 남구 대명 11동 2개 번지를 갖고 있습니다. 행정구역 법정 경계도를 보면 두 행정구역의 경계는 정확히 이 상가주택을 가로질러 형성돼 있습니다. 전화를 내가 했어. 그래 세금도 달서구는 달서구대로 나오고 남구는 남구대로 나오고 이거 뭐 좀 안 좋다 하면서 내가 그냥 한타를 이래 합할 수가 없나 하니까 구가 틀리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 캐포더라. 행정구역 경계가 모호한 사례는 또 있습니다. 이 골목은 달서구 감삼동과 서구 중리동의 경계입니다. 이 경계는 골목 끝에서부터 주택 여러 채를 200여 미터 정도 가로지릅니다. 안방은 서구, 마당은 달서구가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인근의 한 아파트는 같은 브랜드의 아파트인데도 골목 하나를 사이에 두고 어느 동은 서구,
어느 동은 달서구로 나뉘어져 있기도 합니다. 달서구에는 최근 열린 임시회에서 자치구의 경계를 합리적인 기준으로 다시 조정해 주민 불편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속적인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도시 디자인과 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면 행정 또한 그에 맞추어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과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조정해 주는 것이 집행부가 지향해야 할 행정 서비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해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같은 생활권이라고 하더라도 주민 불편을 초래한다면 경계 변경에 대한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불합리한 행정구역이 있다면 자치구 간 협의를 통해 경계의 조정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지난 12월 농림축산식품부가 벼 재배 면적 조정제를 실시해 8만 헥타르의 논을 줄이겠다고 발표한 이후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벼 재배 면적을 감축하면 공공비축미 배정을 우대한다는 인센티브를 내놨는데 감축하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셈이라 농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일선 지자체들도 부담이라는 말입니다. 홍하영 기자입니다. 경북 예천에서 벼 농사를 짓고 있는 최한열 씨. 최근 걱정이 생겼습니다. 정부가 벼 생산량이 많아 쌀 가격이 떨어진다며 벼 재배 면적 조정제를 실시했기 때문입니다. 지역에 할당된 만큼 재배 면적을 줄이면 공공비축미 배정 등 인센티브가 주어지는데 최 씨는 이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입니다. 여기다 대체 작물로 논콩, 옥수수, 참깨 등의 재배를 장려하는데 겨울에도 물이 고여 있을 정도로 배수가 어려운 땅에 다른 작물을 심는 건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쭉 보면 타작물 재배를 계속 권장을 했고 농가에서도 따랐는데 결국은 초기에 콩값이 좋았다가 지금은 작년 예를 들면 콩값이 반토막 났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가 또 생길 거라고.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부에서 하기는 하라고 하는데 나는 솔직히 못하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2월 벼 재배 면적 조정제를 통해 전국 벼 재배 면적 8만 헥타르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조정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 감축 목표치를 배정하고 농가의 타작물, 친환경 작물로의 전환을 유도하는데 사업 수행 최전선에 있는 지자체는 농민들의 반발에 부담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인터뷰가 어렵다는 경북 지역의 한 지자체는 현재 권고 형식으로 조정 면적을 받았지만 아직 읍면의 수치를 공개하지 못했다며 지자체 수준에서 다른 의견을 내는 게 쉽지 않다고 조심스럽게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경북도의회 노성환 의원은 경북도가 타작물 재배 지원을 확대한 부분도 있지만 갑작스런 벼 재배 면적 조정은 농민들에게 여전히 부담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시군으로 자율적으로 지금 접근하고는 있지만 결론적으로 이게 나중에 공공비축이 그 소매 할당량에 아마 영향을 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준비가 덜 된 상황입니다. 타작물을 하더라도 그 관련된 농기계라든지 정보라든지 품종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아직 지금 정확하게 선정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혼선들이 올 거라고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쌀 과잉 생산으로 인한 가격 방어를 위해 재배 면적 8만 헥타르를 줄이겠다는 정부. 농민들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체 작물을 고르거나 공공비축미 수매 우대 혜택을 버려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수입 의무 물량으로 40만 톤의 쌀을 국내에 들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대구시가 군위군으로 이전하는 육군 제2작전사령부터에 경북대병원 본원을 이전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구 중구에서는 반발의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요. 중구의회는 병원이 이전하고 나면 일대 상권은 몰락하고 말 거라며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김민재 기자입니다. 대구시는 육군 제2작전사령부가 군위군으로 이전하는 2030년 이후 남은 터에 경북대병원을 포함한 의료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대병원 외에도 치과병원과 의과대학, 그리고 치과대학과 간호대학 등을 모두 이전해 의료 집적단지를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일주일 전 간부회의에서 제2작전사령부 부지에는 대한민국 최초의 의료 클러스터를 만들어야 한다며
조 단위 사업인 만큼 국가 재정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중구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중구회는 경북대 병원 이전 반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대구시의 이전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동산병원 이전과 7곡 경대병원 분원 설립으로 이미 2차례 인근 상권 붕괴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청사에 이어 이제는 경북대학병원까지 하게 된다면 대구의 중심 상권이 몰락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중구청도 문화재인 경대병원의 이전 시 후적지 개발에 대한 그 어떤 계획도 시가 가지고 있지 않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문화재입니다. 문화재인데 이거를 이전을 하더라도 이 후적지의 개발 방향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뭐 내용도 없고 어떻게 할 그것도 없는데 지금 봐서는 제가 볼 때는 좀 할 따름이죠. 현재 경북대 병원은 삼덕동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포함한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며 결과는 이달 중에 나올 예정입니다. 대구시 역시 지난 1월 대구정책연구원에 의뢰해 대구형 의료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최적화 방안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중구청은 우선 경북대 병원의 연구 용역 결과를 본 뒤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구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북대 병원 이전 추진에 중구에서 반발 기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국제 유가 등 에너지 비용은 올라가고 있지만 대구 제조업체들은 여전히 재생에너지 사용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제조업 10곳 중 8곳 이상이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부담이 된다고 답했지만 재생에너지 사용 기업은 15%에 불과했습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상공회의소가 최근 대구 지역 제조기업 187개사를 상대로 에너지 비용 상승에 따른 영향을 조사해보니 대다수 기업이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기업 경영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결과 에너지 가격 상승이 기업 경영에 부담된다는 기업이 82.3%, 10곳 중 8곳이 넘었습니다. 절반 정도가 다소 부담된다고 답했고 크게 부담된다는 응답과 심각한 수준이라는 응답도 31.5%에 이릅니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에너지 비용이 10% 이상 증가했다는 기업도 33.7%에 달했는데 이 가운데 3.7%는 에너지 비용이 30% 이상 증가했다고 답했습니다. 실제로 산업용 전기요금은 2023년 11월 평균 4.9% 오른 데 이어 작년 10월에도 평균 9.7% 인상됐습니다. 또 대구 지역 산업용 도시가스 요금도 작년 12월 기준 전년 대비 3.1% 올랐으며 유가 또한 두바이유 기준으로 작년 말 대비 3.8% 인상돼 기업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기업들의 대응책은 마땅치 않습니다. 에너지 비용 증가에 대한 대응 전략을 묻는 질문에 뚜렷한 대응 전략이 없다는 응답이 39.6%로 가장 많았고 납품 단가 반영, 핵심 설비 제외한 가동 최소화, 에너지 고효율 설비 교체 순으로 답했습니다. 특히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업은 응답 없이 15%에 불과했고 사용하고 있는 재생에너지로는 태양광이 81.1%로 대부분이고 폐기물 에너지, 지열 에너지 순이었습니다. 재생에너지를 도입하지 않는 이유로는 초기 투자 비용 부담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낮은 경제성과 안정적 공급의 어려움, 공급 및 입지 제한도 그 이유로 꼽았습니다.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한 정부 지원 정책으로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한시적 면제 또는 조기 인하, 중소기업 전용 요금제 신설, 에너지 고효율 설비 교체 비용 지원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대구 염색산업단지 내 하수관로에서 폐수 방류 사건이 잇따른 가운데 행정당국이 하수관로 내 침전물을 걷어내는 준설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준설 작업 구간이 하수관로 전체가 아니라 단 10m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폐수 유출이 이어진 대구 염색산단 내 하수관로. 작업자들이 관로 안으로 들어가 침전물을 걷어내고 있습니다. 대형 관을 물속으로 집어넣어 침전물을 끌어올리는 방식입니다. 작업 과정에서 물은 시커멓게 변했습니다. 하얀 포스터 물이 쌓여서
그걸 끌어내야 이제 뭐 국회라든지 아니면 이제 여기 위에 또 확보한 그런 부분이 확실히 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준설 작업은 앞으로 일주일 정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준설 작업은 하수관로 전체 구간이 아니라 관로 입구에서 약 10m 정도만 진행될 예정입니다. 단 10m 정도만 하는 준설 작업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다시 폐수가 방류될 경우 관로를 따라 추적하려면 하수관로 전체를 대상으로 준설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실제로 서구청은 지난달 하수관로에 카메라를 부착한 로봇을 넣어 내부 상황을 살피려고 했지만 쌓여있는 침전물 때문에 로봇 진입 자체가 어려워 결국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일정 구간만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만약 다음에 또 유출됐을 때 기존과 똑같은 맨홀 뚜껑을 넣는 방식으로 해서는 절대 찾을 수 없을 것 같다. 그렇다면 대구시나 지방환경청에서 뭐 새로운 공법을 찾든지 방법을 찾아가지고 더 정확하게 원인을 찾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이에 대해 서구청은 가라앉아 있는 침전물이 흐트러져 물과 섞이면 검은색 빛을 띈다며 이를 주민들이 폐수로 오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 구간을 다 준설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실행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들어 발생한 폐수 유출은 총 5번. 이 중에서 행정당국이 유출 업체를 밝혀낸 건 단 한 곳밖에 없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초고령화 시대에 진입하면서 노인 일자리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광명시청에는 노인 바리스타 카페가 문을 열었는데요. 4대1의 채용 경쟁률을 뚫고 14명의 신입 바리스타가 채용됐습니다. 바리스타로 인생 2막을 시작하며 일할 수 있어 행복하다는 어르신들을 조윤주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광명시청 청사 1층에 새롭게 문을 연 시니어 카페. 커피를 내리는 바리스타들은 다름 아닌 어르신들입니다. 능숙한 손놀림으로 커피를 내리고 라떼 아트까지 멋지게 그려내는 한경석 어르신. 24번 고객님, 음료 나왔습니다. 4대1의 경쟁률을 뚫고 시니어 바리스타로 인생 2막을 시작했습니다. 다시 이렇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좋고 또 제 정신건강에도 또 기존에 해왔던 거지만 이런 기회가 돼서 너무 좋습니다. 이 일자리를 얻고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죠.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광명시청 시니어 카페에서는 모두 14명의 어르신들이 4명씩 교대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시작하기엔 늦은 나이라고 생각했지만 일할 수 있다는 자체가 더없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여기 동료들하고 같이 소통을 하면서 이 손님들 오시면 같이 대응을 하면서 내가 뭔가가 사회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인생 2막 같아서 너무 행복하고 뿌듯해요. 바리스타라는 일자리는 어르신들에게 단순한 일자리를 넘어 자존감과 삶의 활력입니다. 너무 좋고요. 그다음에 여기 오니까 활력이 생기고, 그다음에 동료들하고도 우애감도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일할 수 있다는 자부심도 생기고, 소소한 돈이지만 보람 있게 쓸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네. 행복합니다. 네. 광명시의 경우 노인 인구가 전체의 25%를 차지하면서 어르신들의 일자리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네, 노인 일자리 사업은 단순히 어르신들의 어떤 소득 보장에 그런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분들이 서로 같이 이렇게 일을 하면서 사회에 참여함으로써 어떤 전반적인 사회 관계망이 형성되고 그 안에서 동료와의 관계라든가 아니면은 사회적인 어떤 지지 체계를 형성하는 그런 좋은 일자리가 되고 있고요. 바리스타로 인생 2막을 열고 있는 어르신들. 광명시는 더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니어 카페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BTV 뉴스 조윤주입니다. 대구 지역 초중고등학생의 월 평균 사교육비가 전국에서 4번째로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면
대구는 47만 8천 원으로 전년과 비교하면 19,000원 증가했습니다. 사교육 참여율도 81.8%로 전년보다 1.6%포인트 증가했지만 전국 순위는 4위로 같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대구의 사교육비가 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국 평균인 9.2%보다는 크게 낮아 최근 3년 동안 사교육비 증가세는 둔화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대구시가 청년들의 취업 과정에서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대구 소재 기업의 면접을 보는 청년들에게 면접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자격은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이며 면접에 참여했다는 기업의 증빙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1회에 한해 5만 원을 지원합니다. 타 지역 청년이 대구 소재 기업의 면접을 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대구시 청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됩니다. 디지스트 뉴바이올로지학과 정영태 교수팀이 자궁경부 줄기세포의 정체와 분화 과정을 세계 최초로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산균이 자궁경부암 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번 연구는 칠곡 경북대병원 정근호 교수팀, 동국대 이민호 교수팀과 함께 진행됐으며 자궁경부암 예방을 위한 새로운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유산균은 여성의 질 내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유익균으로 이번 연구를 통해 암의 진행을 억제하는 기전이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남구 대명동에서 초등학교 2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학생들을 위한 돌봄 프로그램 꿈 자란말 학교가 개소되었습니다. 방과 후부터 주양육자의 퇴근 시간까지 운영되며 스포츠 활동과 창의 공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대구시가 주택 태양광 및 태양열 설치 시 정부 보조금 외에 추가 지원을 제공합니다. 3kW 태양광 설치 비용은 493만 원이지만 보조금을 통해 197만 원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대구시의 정책입니다. 달성구는 11월까지 산모 힐링 음악회를 9회 개최하여 태아와 산모에게 음악을 선물할 예정입니다. 이 행사는 임신 중인 산모에게 편안한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진로진학 플러스라는 진로진학 정보지를 발간하였습니다. 이 정보지는 올해 대입 일정과 관련 용어, 그리고 대입 준비에 필요한 요령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진로진학 플러스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위해 내년 2월까지 매월 발간될 예정입니다. 이상 간추린 소식입니다. 집은 하나인데 주소는 2개. 옆집이지만 주소만 보면 너무 먼 이웃. 모호한 행정구역으로 인한 불편은 크지만 해결은 쉽지 않습니다. 지자체 간 합의가 있어야 하지만 서로 인구, 세수를 잃지 않기 위한 기싸움에 지쳐가는 건 주민입니다. 행정은 무엇 때문에 있냐는 질문엔 시민보다 우선해야 할 것은 없다고 답해야 할 겁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